어머님을 처음 뵈러 갔던 날 작은 거실엔 부드러운 햇빛이 비쳐 있었고 어머님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머리 길면 이렇게 묶는 게 훨씬 예쁘다 하며 손수 실핀을 꺼내 제 머리를 조심스레 모아 묶어주셨습니다. 손끝은 따뜻했고 그때만 해도 그 손이 나를 상처 입힐 일은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가까운 거리에서 그 손이 다시 제 머리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고와 보이게 하려던 손길이 아니라 분노가 실린 소나기로 제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기억은 이상하게도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의 따뜻한 손끝과 얼굴을 굳힌 채 머리채를 당기던 어머님의 표정이 한 화면처럼 겹쳐 보이더군요. 무엇이 우리를 그 사이 어딘가에서 비틀어 놓았는지 그때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2시 햇살이 쨍쨍한 날이었다. 며느리가 뭘 알아? 이게 얼마나 창피한 건지도 모르지. 경로당 앞마당에서 이정희는 명품백을 흔들어 보이며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다. 전날 떡볶이 국물이 튄 얼룩이 햇빛에 비쳤다. 선명한 붉은 자국이 가죽 표면에 그대로 묻어 있었다. 주변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일제히 쏟아졌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게 진짜 명품 맞아? 작은 속삭임이 정희의 귓가를 스쳤다. 정희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손에 쥔 가방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경로당을 빠져나왔다. 골목길을 지나는 내내 귓가에서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정희가 성은지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리쳤다. 내가 준 가방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 줄 알아?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희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은지는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추었다. 물거품이 손끝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고무장갑을 벗으며 은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정희는 다가와 은지의 머리채를 확 잡아챘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 멎었다. 은지는 균형을 잃고 뒤로 젖혀졌다. 싱크대 모서리에 허리가 부딪혔다. 날카로운 통증이 순간 스쳤지만 은지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아무 생각 없이 가방을 쓰다가 나한테 넘겨. 그것도 더럽혀진 걸. 내가 뭐 만만해 보여. 정희의 손이 다시 올라가려는 순간 방문을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잠시 멈칫하며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로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현관문 너머로 사라졌다. 은지는 손끝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고 그저 바닥을 응시할 뿐이었다. 정희는 숨을 몰아쉬며 은지를 노려보았다. 그 시선엔 분노와 함께 오래된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모욕감, 자격지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내가 뭔데 나한테 이런 창피를 줘? 내가 뭔데?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 떨림이 분노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은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머리카락 한 올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다. 거실의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정희는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아 가방을 내던졌다. 가방이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소리를 냈다.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몇백짜리 가방을 감히 내가 써? 그것도 몰래? 그것도 더럽힌 걸 나한테 줘? 형광등 불빛이 가방 얼룩을 날카롭게 드러냈다. 붉은 떡볶이 국물 자국이 가죽 표면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정희는 그 얼룩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다. 내가 경로당에서 이걸 들고 다녔다고. 사람들이 다 봤어. 다 봤다고. 정희는 다리를 꼬고 앉아 은지를 위아래로 훑쳤다. 은지의 소박한 차림새,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직업군인이라며? 그러니까 이런 감각이 없지. 명품이 뭔지도 모르고 체면이 뭔지도 모르고. 은지는 조용히 떨어진 머리카락을 주워들었다. 손가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미끄러졌다. 그녀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싱크대로 돌아갔다. 설거지를 계속했다. 물소리만이 거실에 작게 울렸다. 정희는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보지 않은 채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로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안 망신은 너 하나로 족하다. 아들이 뭐가 좋아서 너 같은 애를 데려왔는지 모르겠어. 복도에 지나가던 택배기사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그는 잠깐 현관 쪽을 돌아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계단을 내려갔다. 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정희는 가방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녀는 가방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말했다. 이걸 수선하는 데만 얼마나 들 줄 알아? 이게 그냥 가방이야? 이게 내 체면이야, 체면. 은지는 접시를 씻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물거품을 헹구고 설거지를 계속할 뿐이었다. 정희는 그 모습이 더 화가 났다. 대꾸는 해. 말은 해야 내가 알지. 은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다.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고요한 표면 같았다. 죄송합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 정희는 그 말이 진심인지 형식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은지의 얼굴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정희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다시 의자에 기댔다. 죄송하긴. 진짜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이런 짓을 하겠어? 정희는 가방을 탁자 위에 세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팔짱을 끼고 은지를 계속 노려보았다. 그 시선 속엔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숨어 있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 쌓인 무시와 편견,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열등감이었다. 은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이어갔다. 물소리만이 조용히 흘렀다. 정희는 가방을 집어들고 흔들었다. 가방이 공중에서 흔들릴 때마다 얼룩이 빛에 반사되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붉은 자국이 마치 상처처럼 보였다. 어제 경로당에서 뭐라 했는지 알아? 명품이 왜 이렇게 싸구려처럼 보이냐고. 김 여사는 대놓고 웃더라. 그게 다 내 때문이야. 그 말소리엔 오래 쌓인 자격지심과 모멸이 실려 있었다.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 속엔 상처받은 자존심이 배어 있었다. 경로당에서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다. 박 여사가 가방을 가리키며 이게 진짜야? 라고 물었을 때, 주변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을 때 정희는 땅이 꺼지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에 쥔 수세미가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그녀는 계속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만이 거실에 작게 울렸다. 그 조용함이 정희를 더욱 자극했다. 대답을 해. 말이라도 해야 내가 알지.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녀는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탁 소리가 울렸다. 식탁 위에 물컵이 흔들렸다. 정희는 계속 말했다. 너 같은 며느리 둔 건 팔자라더라. 다들 웃더라. 내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는지 알아? 평생 그 동네에서 살아온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은지의 손이 싱크대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다. 관절이 드러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물을 틀어 접시를 헹굴 뿐이었다. 물줄기가 그릇에 부딪혀 튀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은지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정희의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다. 내가 뭐가 잘못됐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 정도 말하는 게 잘못이야? 은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저 설거지를 계속할 뿐이었다. 수세미가 그릇을 문지르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정희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정희는 다시 가까이 와 은지의 어깨를 밀쳤다. 은지의 몸이 살짝 기울었다. 물이 싱크대 밖으로 튀었다. 은지는 중심을 잡고 다시 설거지를 이어갔다. 그 담담함이 정희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내가 뭘 알겠어? 너 같은 애가 명품을 알겠어? 체면을 알겠어? 사람들 사이에서 산다는 게 뭔지 알겠어? 정희는 가방을 들어 올렸다. 그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다. 단순한 가죽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희의 자존심이었고 그녀가 평생 지켜온 체면이었다. 이게 정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다. 이게 그냥 가방이야? 이건 나야. 내 자존심이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들고 다니는 게 바로 나라고. 은지는 그제야 손을 멈추었다. 수도꼭지를 잠갔다. 물소리가 멈추자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 정적 속에서 정희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다. 은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정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여전히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담담하고 고요했다. 마치 깊은 호수 같았다. 죄송합니다. 또 그 말이었다. 정희는 그 말이 진심인지 형식인지 알 수 없었다. 은지의 얼굴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죄송하긴. 진짜 미안하면 이런 짓을 해? 정희는 가방을 식탁에 던졌다. 가방이 식탁을 미끄러져 반대편 끝에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정희는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러다 문틈 밖에서 누군가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삐삐삐 전자음이 울렸다. 은지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현관 쪽을 돌아보았다. 문이 열렸다. 남편 강도윤이 들어왔다. 그는 현관에 서서 잠시 거실을 둘러보았다. 긴장된 공기를 단번에 느꼈다. 아내의 축 처진 어깨, 싱크대에 젖은 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표정, 그리고 식탁 끝에 놓인 가방. 그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즉시 말을 쏟아냈다.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내 마누라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도윤은 신발을 벗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다. 결혼 후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다. 하지만 매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는 항상 무력했다. 남편 강도윤이 거실로 들어서자 정희는 더 크게 소리쳤다. 내 마누라한테 교육 제대로 해. 이게 사람 망신을 시키는 거야, 망신을. 도윤은 넥타이를 풀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내를 보았다. 은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있었다. 정희는 가방을 집어들고 도윤에게 내밀었다. 이것 봐. 이 얼룩 봐. 내 마누라가 이런 걸 나한테 줬어. 이걸 들고 내가 경로당에 갔다고. 도윤은 가방을 받아들고 얼룩을 살폈다. 붉은 떡볶이 국물 자국이 가죽에 새겨져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뭐라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를 달래야 할까, 아내를 감싸야 할까.
그는 항상 이 순간이 두려웠다. 어머니, 은지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일부러가 아니면 뭐야? 멀쩡히 정신이 있으면서 이런 걸 시어머니한테 줘?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가방을 다시 빼앗아 들고 도윤 앞에 흔들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김 여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요즘 짝퉁도 이것보단 낫다고 했어.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어머니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이해했다. 어머니는 평생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삶의 전부였다. 그런 어머니에게 이번 일은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은지는 조용히 남편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도윤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했지만 알 수 없었다. 은지는 항상 그랬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희는 계속 말했다. 변명이라도 해봐. 왜 가만히 있어? 내가 잘못한 거잖아. 은지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 침묵이 거실을 채웠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째깍째깍. 도윤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어색하게 손을 비볐다. 그때 은지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정희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은지가 말을 이어갔다. 그 가방 제가 변론하던 사건에서 증거품으로 쓰였던 종류라서 잘 압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정희의 눈이 흔들렸다. 도윤도 놀란 듯 아내를 돌아보았다. 은지는 싱크대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식탁 옆 의자에 앉았다. 뭘 했다고? 정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은지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 전직 변호사였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다. 그는 아내가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아내가 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한 적은 없었다. 은지는 계속 말했다. 명품 위조 사건을 여러 건 다뤘어요. 그 가방 진품 맞습니다. 얼룩이 있어도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건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거죠. 정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다. 가방을 든 손이 떨렸다. 너 변호사였어?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5년간 일했어요. 주로 지적재산권 분야였고 명품 위조 사건도 많이 다뤘습니다. 그러다 번아웃이 와서 그만뒀어요. 도윤은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다. 은지는 계속 말했다. 제가 군인이 된 건 변호사 일을 그만둔 뒤였어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거든요. 정희는 뒤로 물러섰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가방이 무릎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은지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다. 어머니는 제게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제가 뭘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냥 군인 며느리로만 보셨어요. 그 말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다. 은지는 식탁 위에 놓인 가방을 바라보았다. 그 가방은 제가 3년 전에 샀어요. 어머니께 드리려고 샀던 건데 결혼 전이라 드릴 기회가 없었죠. 떡볶이 얼룩은 제 실수였어요. 죄송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그럼 너는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 은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물어보시지 않았으니까요. 그 짧은 대답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도윤은 의자를 빼어 앉았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정희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그 가방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은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아침엔 경비실에 CCTV 영상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잡아당기신 장면이요.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은지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실지는 어머니 선택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문이 조용히 닫혔다. 거실엔 도윤과 정희만 남았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은지한테 사과하셔야 해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가방을 꼭 안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퍼졌다. 아니, 어제 내가 머리 좀 잡은 게 뭐가 문제야? 며느리 훈육하는 게 잘못이야? 경비원 이병수 씨가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주변엔 주민센터에서 온 김민정 직원과 이웃 주민 서너 명이 조용히 서 있었다. 아침 햇살이 경비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다. 은지는 남편과 함께 천천히 걸어왔다. 정희는 은지를 보자 더 목소리를 높였다. 애들은 요즘 버릇이 없어서 그래. 시어머니 말을 들어야지. 경비원 이병수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부인, 그건 훈육이 아닙니다. 폭행입니다. 폭행? 폭행이라니. 우리 집안일에 무슨. 김민정 직원이 끼어들었다. 부인, CCTV 영상 확인하셨죠? 이건 가정폭력입니다. 며느리라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아요.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503호방 여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정희 씨, 이건 아니지. 아무리 며느리라도 사람인데 머리채를 잡다니. 맞아요. 요즘 세상에 그게 어디 있어요. 402호 최 씨가 거들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귓가가 화끈거렸다. 경비실 CCTV 화면이 켜졌다. 이병수 씨가 마우스를 클릭하자 화면이 재생되었다. 화면에는 정희가 며느리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장면이 그대로 잡혀 있었다. 타임스탬프가 선명했다. 어제 오후 2시 17분. 정희의 손이 은지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은지가 뒤로 넘어가며 싱크대에 부딪히는 장면. 순간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혀를 찼다. 세게 잡아당기네. 저러면 다칠 수도 있는데. 속삭임들이 정희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정희는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말했다.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 우리 집안끼리 하는 농담이고. 말은 더듬었고 얼굴은 빨개졌다. 김민정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부인, 영상을 보세요. 저게 장난으로 보입니까? 며느리분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은지는 아무 말 없었다. 그저 화면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도윤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경비원 이병수 씨가 차분하게 말했다. 부인, 이건 장난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명백한 폭행이죠. 제가 20년 넘게 경비 일하면서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맞아요. 며느리라고 해서 때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박 여사가 다시 말했다. 다른 이웃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법적으로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정희는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박혔다. 김민정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부인, 이런 경우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가정폭력 처벌법 위반이에요.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경찰? 네. 며느리분이 고소하시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다.
은지는 고소 안 할 겁니다. 그냥 어머니가 사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민정 직원이 은지를 바라보았다. 피해자분 의사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지는 잠시 침묵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은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어머니가 진심으로 뉘우치시면 됩니다. 고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희의 어깨가 축 처졌다. 박 여사가 말했다. 정희 씨, 며느리분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제대로 사과 한번 하세요. 그러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로 고소당하면 큰일 나요. 최 씨가 거들었다. 경비원 이병수 씨가 팔짱을 풀며 말했다. 부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대에 이런 건 절대 용납 안 됩니다. 며느리든 딸이든 누구든 때리는 건 범죄예요. 나이 드셨다고 시어머니라고 봐주는 시대 아닙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김민정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며느리분이 선처해 주신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앞으론 절대 이런 일 없으셔야 합니다. 다음엔 저희도 못 봐드려요. 주변 이웃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떠나면서도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다. 정말 이건 아니지. 며느리분 참 착하시네. 나 같으면 바로 신고했을 거야. 그 목소리들이 정희의 귓가에 꽂혔다. 도윤은 어머니의 팔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집에 가시죠.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경비실을 나섰다. 뒤에서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며느리분, 또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은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다. 볼 수 없었다. 정희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 옆 벤치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그네가 삐걱거리는 소리,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의 환호성. 하지만 정희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경비실에서의 그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경비원의 단호한 목소리, 이웃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의 고요한 눈빛. 은지가 천천히 다가왔다. 발소리가 자갈길에 조용히 울렸다. 정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은지는 잠시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다. 앉으세요. 은지가 말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보았다. 은지의 얼굴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 있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은지는 벤치 반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생겼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불어와 은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정희는 손을 비비꼬며 입을 열었다. 그냥 창피했어. 목소리가 떨렸다. 그 가방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은지는 말을 자르지 않았다. 그저 들을 뿐이었다. 정희가 다시 입을 열었다. 경로당에서 김 여사가 웃었어. 박 여사도. 다들 내 가방을 보고 수군거렸어. 저게 진짜야? 요즘 짝퉁도 저것보단 낫던데.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난 평생 그 동네에서 살았어. 애들 키우면서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늙어가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당하니까 눈가가 붉어졌다. 미칠 것 같았어. 누구한테 화를 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너한테. 정희가 얼굴을 들었다. 그녀의 눈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변호사였다는 것도,
그런 일을 했다는 것도 그동안 뭐 하는지도 몰랐고 물어볼 생각도 안 했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나뭇잎이 바닥에 떨어졌다. 은지는 잠시 침묵하다 짧게 말했다. 알려고 하시지도 않았죠. 그 말엔 원망이 없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다. 정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어깨가 작게 떨렸다. 나는 그냥. 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너를 무시했어. 군인이라는 것만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보지 않았어. 그냥 내 기준으로만 판단했어. 은지는 정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할 자격이 있을까? 은지는 한참을 침묵했다. 놀이터의 아이들 소리만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정희는 놀란 듯 며느리를 보았다. 은지가 계속 말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산다는 게, 체면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아요. 변호사 할 때 그런 압박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은지가 벤치 팔걸이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알아, 이제 알아. 둘 사이에 길고 조용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놀이터의 아이들 소리만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다. 해질 무렵, 은지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시어머니의 집으로 갔다. 복도를 지나며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현관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정희는 눈이 부은 채로 서 있었다. 은지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들어오세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거실은 조용했다. TV도 꺼져 있었고 커튼이 반쯤 내려져 있었다. 은지는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떡볶이 얼룩은 말끔히 지워져 있었다. 가죽이 부드럽게 빛났다. 전문 수선을 거친 흔적이었다. 정희는 가방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이게 전문 업체에 맡겼어요. 얼룩 제거하고 가죽 컨디셔닝까지 받았어요. 은지가 말했다. 정희는 손을 뻗어 가방을 만졌다. 가죽이 부드럽게 손끝에 닿았다. 새 것처럼 깨끗했다. 왜 이렇게까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지는 의자를 빼어 앉았다. 정희도 천천히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가방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 저 사실 이 가방을 처음 샀을 때 어머니께 드리려고 샀어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은지가 계속 말했다. 도윤 오빠랑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고민했죠. 변호사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샀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어머니가 저를 대하시는 걸 보고 드릴 타이밍을 놓쳤어요. 어머니는 제게 관심이 없으셨으니까요. 은지야.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은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그러다 제가 실수로 떡볶이 국물을 튀겼어요. 어차피 드릴 수도 없는 가방이었고 그냥 제가 쓰기엔 너무 아까워서 어머니께 드렸죠. 정희는 고개를 떨구었다. 어깨가 작게 떨렸다. 난 정말. 은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가방을 정희 쪽으로 밀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으면 이 가방 어머니께 드릴게요. 정희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은지의 얼굴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 있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은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체면 때문에, 사람들 시선 때문에. 저도 압니다. 그런 압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어머니. 은지가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도 존중받고 싶어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눈물을 닦았다. 은지는 가방을 다시 한번 쓰다듬었다. 이 가방엔 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를 존중하고 싶었던 마음이요. 이제 그 마음을 받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희는 가방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한 가죽의 촉감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돌아서 나갔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정희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가방을 바라보았다. 깨끗해진 가죽이 저녁 햇살에 반짝였다. 정희는 가방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그 안에 담긴 며느리의 마음이 이제야 느껴졌다. 밤이 깊어지자 거실엔 스탠드 조명이 하나 켜져 있었다. 정희는 조용히 가방을 쓰다듬었다. 얼룩이 사라진 자리에 빛이 부드럽게 번졌다. 그녀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그 부드러운 흔들림 속에 정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조용히 설거지하던 모습, 말없이 참던 모습, 그리고 담담하게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놓쳤는지. 가방은 단지 가방이었다. 진짜 문제는 그 안에 담긴 자신의 불안과 자격지심이었다. 며느리를 무시한 것도, 외모로 판단한 것도 결국 자신의 두려움 때문이었다. 거실은 고요했고 가방 위에 놓인 한 줄기의 빛만이 남았다. 정희는 천천히 가방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은 공허한 거실에 흩어져 사라졌다. 하지만 정희는 알았다. 이 말을 진짜로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밤은 깊어갔고 정희는 여전히 가방을 안고 있었다. 그 작은 물건 하나가 두 사람 사이의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지도 몰랐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 떠올랐다.